여러분은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도 10년이 넘도록 아침 운동장에 나가 혼자 공을 찼습니다.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가 이제 본격적인 전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게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은 단순히 승점 3점을 놓고 벌이는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은 물론이고 토너먼트에서 더 높은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신감까지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멕시코전은 이번 대회 전체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멕시코는 북중미 축구의 강호답게 탄탄한 조직력과 빠른 공수 전환 능력을 갖춘 팀입니다. 여기에 홈팬들의 압도적인 응원과 익숙한 환경이라는 이점까지 더해집니다. 월드컵 개최국이 가지는 분위기는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관중의 열광적인 응원은 선수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상대의 기세에 밀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대표팀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로 팀이 짜여져 있습니다.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큰 경기 경험 역시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수 손흥민 선수와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인 이강인 선수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축구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수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경쟁하며 자신의 이 가치를 입증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와 결정력 그리고 경기 경험은 여전히 세계 정상급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살펴보면 단순히 골만 노리는 공격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이끌고 동료들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리더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 활용 능력입니다. 상대 수비의 뒷공간이 열리는 순간 폭발적인 스피드로 침투하며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멕시코는 전진 압박과 측면 공격을 자주 활용하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넓게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원에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고 정확한 패스를 연결한다면 손흥민 선수는 충분히 치명적인 한 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강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제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닙니다. 한국 축구의 현재이자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뛰어난 볼 컨트롤과 탈압박 능력, 넓은 시야와 창의적인 패스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도 침착하게 볼을 소유하며 공격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멕시코가 강한 압박을 통해 한국을 몰아붙인다면 이를 벗겨낼 수 있는 선수는 결국 이강인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 두세 명이 달라붙어도 침착하게 공을 지켜내고 동료에게 연결하는 능력은 한국 공격의 시작점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격의 마침표를 찍는 해결사이라면 이강인 선수는 기회를 창조하는 설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의 핵심은 두 선수의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날카로운 패스와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하나로 연결될 때에 한국 공격은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선수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멕시코 수비진도 결코 쉽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술적으로 보면은 4-2-3-1 포메이션이 유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아 공격을 조율하는 형태입니다. 황인범 선수는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양측면 공격수들을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야 합니다. 특히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오가는 공격 패턴이 살아난다면 멕시코를 상대로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비에서는 우리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한 조직력이 중요합니다. 멕시코는 개인 능력이 뛰어난 공격수들이 많고 순간적인 공간 침투 능력이 뛰어난 팀입니다. 따라서 수비들 뿐 아니라 미드필드들의 적극적인 압박과 협력 수비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집중력 저하가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90분 내내 높은 집중력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세트피스입니다. 월드컵 같은 큰 무대에서는 예상치 못한 한 번의 코너킥이나 프리킥이 승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준비된 패턴은 매우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력 싸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멕시코는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역시 쉽지 않은 경기가 되겠지만 여러 무대에서 높은 강도의 경기를 소화해온 선수들이 많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 중의 강점입니다. 결국 후반전으로 갈수록 경험과 집중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멕시코전은 단순한 조별리그의 한 경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이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개최국이라는 부담 속에서도 자신감 있는 경기 운영과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축구에는 세계적인 공격수 손흥민 선수와 창조적인 플레이메이커 이강인 선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는 각자의 방식으로 팀을 이끌고 있으며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멕시코전 승부의 핵심은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과 이강인 선수의 창의성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한 번의 패스와 한 번의 슈팅이 대한민국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개최국 멕시코를 넘어 새로운 축구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는지를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멕시코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10시간 뒤에는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여러분, 스포츠가 좋다 시청자 여러분,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가 본격적인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게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은 단순히 승점 3점을 놓고 버리는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모두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꼭 기억하시고 함께 응원합시다. 대한민국 짜작짝짝짝.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